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이더입니다. 무더운 또 일요일 오전 시간이네요. 보니까 상당히 무덥습니다. 햇볕도 내리 쨍쨍 찌고 있고 매미 소리도 울고 하여튼 무더운 하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오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회장이 쉬면 되겠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고 또 내일을 위해서 또 멘탈을 또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멘탈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나약함을 확실하게 박살 내줄 테니까 듣고 같이 한번 멀리 한번 가봅시다. 목표한 대로 꼭 여러분들이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던데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그 하나증권이네요.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8만 전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삼성의 실적이 올해 하반기를 향해 갈수록 좋아지고 내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12년간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그 증권사 센터장의 전망이더라고요. 최근에 국내 개인들의 그 원픽 삼성전자가 7만원 선을 회복한 뒤 이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8만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 곡선을 그려 나갈 것이다. 상승 곡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장이 그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그 삼성전자의 내년도 이제 실적이 올해 대비했을 때 한 2000% 이상 상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00%. 삼성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95%가량 빠진 것을 감안하니까 지금은 고점을 찍고 꺾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고점과 이후의 조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지난 7일에 2분기 매출이 60조 원이에요. 작년 동기 대비 한 22%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한 6천억 정도로 95.7%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 주가는 7만원 선을 하회를 했어요. 그대로 실망감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7만원 선을 지키고 있는데 지난 21일과 24일 2거래일 연속 장중에 이제 6만 전자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일단은 삼성의 그 외국인 비중이 높을 때는 57에서 한 58% 정도까지 가는데 현재는 한 52% 정도로 아직 작기 때문에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 완만한 달러 약세를 전망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수급 환경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올해 삼성의 외국인 비중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난 1월 2일 49.6%에 불과했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난 4월에는 51% 넘겼고 지난 24일 기준 52.9% 뛰었다가 뛰었어요. 2019년엔 7월 말에 외인 비중이 58%를 웃돌았던 것을 감안하니까 수급 개선 효과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반도체 재고 소진 이슈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삼성의 그 메모리 반도체 재고 역시 빠르게 현재 소진되고 있어요. 빠르게 소진된다. 이 재고가 사람 잡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재고 쌓이면은 오래 못합니다 사업. 그 생산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감산을 결정을 했어요. 수요도 점차 이제 회복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해요. 이 코스피는 이 같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힘입어서 연말로 갈수록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코스피 상단으로 한 2750포인트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2750 정도. 일각에서는 3000P 기대감을 키우고 있어요. 3000P 키우고 있는데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다. 뭐 그런 숫자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골디락스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골디락스. 실제로는 시장에서 보내는 시그널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고용도 조금씩 줄어드는 등 여러 지표를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재현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냐 떠오르는 게 2차전지죠. 2차전지에 대해서도 그 종목 선정에 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조언도 하던데 에코프로의 경우 보니까 오버슈팅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오버슈팅.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등을 추천 종목을 없네요. 이상하게 보면은 기관애들이 LNF를 굉장히 좀 추천하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관련 있는지. 하여튼 LNF를 굉장히 좋아해, 기관애들. 그리고 에코프로를 둘러싼 논란이 2차 전지가 공격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전지 섹터를 가지고 가되 에코프로 대비했을 때 펀더멘털이 좋고 이 프리미엄을 덜 받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1000% 이상 오른 그 에코프로를 보면 2000년 초반 네이버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네이버는 검색 광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실적 성장률이 2자릿수에 달았어요. 하지만 20년이 흐른 현재 네이버는 뭐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을 현재 못 찾고 있어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런가? 증시를 장악하는 주도주의 경우 대부분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공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숫자를 따지게 됩니다. 숫자를 따지게 되는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외면을 받는 거예요. 시장의 외면을 받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했죠. 실적이 중요한 거다.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최근에 시장 전망치를 약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2분기 잠정 실적에 따르니까 매출은 2조 132억 원이거든요. 132억 원인데 전년 대비 64%는 증가했어요. 63% 정도. 근데 영업이익은 한 2.1%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664억이에요. 하여튼 증권가에서 20년 넘게 있어봐서 그런지 이제 증시에서는 항상 오버슈팅은 언제나 존재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세가 어디에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애널의 시각에서 에코프로는 현재 적정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그렇게 또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널들은 다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평가다, 리스크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LNF 많이 좀 추천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주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개미가 믿을 만한 건 삼성뿐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삼성뿐이겠느냐.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하고 뭐 ETF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기업들 하던데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방법들 하되 그 대신 너무 기업들을 많이 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에는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오후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